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럭시TV 묘호입니다. 건설 안전, 지난 시간에서는 1편 일반 이론과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했고, 지금 이 시간 06차 공기강 중대재해 사례 및 대책 2편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는데요. 지금 좌측 영상에서 보이는 내용은 오늘 06주 공기강 요약편을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안전시설 제사례 2편 05주차 2강. 자, 퀴즈방. 자, 그림 1. 자, 외부 쌍줄 비계 위 작업할 때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비계 및 띠장 및 장선 등에 체결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정답은 O. 그림 2.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에는 사다리 상부에 고정하고 하부가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개인의 개인 장구 4가지는 기본이다. 그죠? 예,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O. 세 번째, 그림 3. 안전망 해체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해서는 하부에 안전 방망을 설치하거나, 그죠? 안전대 설비를, 부착 설비를 설치해서, 자기 그 안전대를 부착 설비에다 걸고 작업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X. 네, 본론 내용이죠. 토공사 작업 안전, 현장 작업자를 위한 토공사 작업 안전.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음 장 유튜브 영상은 길 가던 멀쩡한 승용차를 일순간 굴착 장비가 덮쳐서 일대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안전사고 30초짜리 영상물을 시청한 후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전체적인 목차, 콘텐츠. 06차 1강에서 일반 이론과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하셨고요. 이번 시간 06차 공기강 3번 중대재해 및 사례 대책 보시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백호, 즉 우리가 포크레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백호 붐대 선해 중 버켓이 떨어져 작업자를 강탈을 했네요. 재해 발생 개요는 아파트 현장 부대토목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옹벽 구조물 터파기 공사 기간 내 바닥면 고르기 작업 중 붐대를 선회하던 백호의 버켓이 이탈해서 이 버켓이 가해자를 강탈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기인물 위험의 포인트를 찾는 이 항목이 되겠는데요. 예, 먼저 사진을 보시죠. 뒤쪽에 포크레인이 버켓이 그 붉은색이 바로 그 핀이 브랑켓 핀이 탈락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버켓의 강탈을 막고 앞에 보이는 그 철근 위험물이죠. 철근에 찔려서 사망을 하는 이 애스간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현장 자체에서도 상당히 그 위험 요인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자체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물 엉덩이도 그 창과 같은 저 철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유로폼이 그 발판을 계단으로 간이 계단으로 쓰는 이런 상황의 현장이니 사고가 발생했군요. 그래서 위험의 포인트 중에서 제일 먼저 위에 근로자와 장비의 접촉 방지 조치 미설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에어리아 속에는 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그 접촉 방지 그 시설을 해야 되겠죠. 건설 장비를 사용 전에 점검 자체를 미실시돼서 브랑켓 핀이 그 빠지는 이 상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시계 방향입니다. 그리고 감리 감독자를 배치를 하지 않고 그 장비 혼자서 작업을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 있고, 그 다음 바닥 돌출물 및 현장 청소 상태가 미비되어 있죠. 예, 물 웅덩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철근에 찔려서 사망을 했으니까 철근 담부에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도 찔리지 않도록 안전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캡을 씌워야 됩니다. 그 캡만 씌워져 있어도 그렇게 사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종합해보면 접촉 방지 시설, 그리고 장비 점검, 감독자, 그리고 현장 정리정돈, 철근 담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이 사항이 위험의 포인트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3번의 재발생 과정. 이 과정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장도 역시 그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제일 밑에 간단하게 보시죠. 유압핀, 연결부 밖에서의 유압핀 두 개의 유압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붐대가 선회하던 중에 이탈되었으며, 이 버켓 탈락 방지용 안전핀이 미설치된 상태. 자, 재발생 원인을 봅니다.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에 접촉 방지 조치 미설치를 했다. 안전 펜스를 작업 구간과 그 건설기계 작업 구간에 이 완전 분리를 시키는 이 접촉 방지 조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실시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전에 이 그 핀이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이런 점검 상태가 그 좀 불량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연결부 체결 상태 확인, 안전핀 설치 확인 등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해도 해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에 접촉 방지 조치 시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펜스들을 설치해서 이쪽으로 접근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에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기계 자체, 불안전한 상태인 그 기계 자체의 불안전한 상태를 미리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 이 사항입니다. 네, 다음번 중대재해 사례로서는 전도되는 옹벽 벽체 거푸집에 깔려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기물은 벽체 거푸집이고요. 재발생 개요를 간단히 좀 보면요. 000 건설 현장, 목공 소속 근로자 2명이 배수로 박스 내부 거푸집 작업 설치 중 양방향 벽체 거푸집 2개가 전도되면서, 거푸집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전도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을 덮쳐서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한 중대재해입니다. 위험의 포인트를 보시도록 하죠. 자, 위험 포인트 찾기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근로자 2명이
그 부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집 자체도 좀 건들건들하고 있고요. 첫째, 그 부집을 그 전도 지지하는 스포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설마 이 무거운 그 부집이 넘어지랴 방심을 한 거죠. 돌풍이 불 수도 있고 어떤 그 기계적인 장비들이 와서 그 부집을 건들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가파른 흙들이 붕괴돼서 그 부집 자체가 나를 덮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항들을 그림에서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험의 포인트가 첫 번째는 벽체 그 부집 전도 방치 장치 미설치. 예. 그 스포트 넘어지지 않도록 그 지지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지대에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그리고 감리 감독자를 미배치했고 작업자 두 사람만 작업을 하고 있었고, 번면 경사로 붕괴 위험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위험의 포인트로 좀 찾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보도록 합니다. 재발생 과정, 다음 장. 그 밑에 보시면요, 그 부집 유로폼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에서 형털목공 2명이 작업하던 중에 자중과 외력 풍압, 갑자기 돌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자립하지 못하고 전도되는 벽체 그 부집과 콘크리트 바닥면 사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사망을 하시고 그 다음 부상을 당한 재해라고 이런 발생 과정을 보고 계시죠. 네, 재해 발생 원인으로서는 주 발생 원인은 거기 있는 것처럼 벽체 그 부집에 전도 방지 스포트를 설치하지 않았다. 주로 높이 3m의 벽체 그 부집, 양측면 지지대용 파이프 스포트 길이 2m로 지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아주 그 스포트도 뭐 길고 뭐 튼튼하게 위아래로 설치를 해 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재발생 대책으로는 벽체 그 부집 정도 방지 스포트죠. 예. 방지 조치를 철저하게 하라. 급부집을 설치할 때는 벽체 급부집 내부와 외부에 급부집이 밀리거나 척압에 의해서 콘크리트 척압에 의해서 급부집 밀리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전도되지 않도록 양방향으로 버팀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예, 그리고 외부 배면 방향으로 턴버클이나 스링벨트와 같이 버팀대를 배면에 고정 설치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벽체 그 부집 그 철근 일정 간격 고정시키는 등 벽체 그 부집 정도 방지를 조치를 해야 된다. 사진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그 부집이기 때문에 전도돼도 사람이 다치지 않겠지만 이렇게 그 전도 방지 스포트를 잘 댔죠. 예, 스포트를 잘 댔고, 이 스포트는 그 부집의 전도 방지와 콘크리트 척압, 콘크리트의 그 닷을 시 압력에 의해서 그 부집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이 스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중대 재해 사례 중 하나는 콘크리트 닷을 콘크리트 닷을 시에 여러 가지 어떤 트러블이 많이 생기거든요. 옹벽 강제 급부집입니다. 강제 급부집이 벌어지면서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추락을 해서 추락사고죠. 추락을 해서 사망하는 중대 사고를 일으켰네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콘크리트 닷을 작업장에서 두 사람이 옹벽 상단 콘크리트 닷을 작업 중에 콘크리트 척압을 이기지 못하고 벽체로부터 탈락된 철제 형틀과 함께 10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해서 1명 사망, 1명 부상하는 재해를 당했고, 기인물로서는 강제급습이 되겠죠. 강제급습은 상당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위험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사례 처갑을 견디지 못한 거푸집이 파탄 분리되면서 근로자가 낙하해서 추락하는 사고를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의 작업자가 높이 6m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있는 작업이죠. 예, 콘크리트의 처갑을 이기지 못하고 거푸집이 파탄이 되는 이 사고를 보고 계시고요. 위험의 포인트 첫 번째는 형틀제의 연결부 시공이 취약했다. 폼타이라든가 이런 그 연결부를 제대로 시방스대로 체결했느냐, 이 사항을 확인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거푸집의 콘크리트의 처갑, 거푸집의 처갑에 대한 구조 검토가 미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콘크리트는 물과 같은 어떤 초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프레시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레시 콘크리트는 물과 같은 흐름, 물에는 수압이 생기듯이 물과 같은 콘크리트는 이 압력이 바로 수압 대신에 처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이 처갑이 거푸집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거푸집이 파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리 감독자의 미배치, 이 세 가지 사항이 위험 포인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재발생 과정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예, 결과가 중요. 예, 다음은 재발생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콘크리트에 대한 처갑을 견디지 못하고 폼타이, 앞에서 얘기한 폼타이 볼트가 일부 파탄, 그리고 분리되면서 그리고 형틀도 이렇게 연결해서 올라가겠죠. 연결된 2열과 3열의 형틀의 연결부가 처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폼과 상부폼이 분리돼 가지고 이 근로자가 거기서 같이 거푸집과 함께 추락하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중대재해이죠. 그래서 재발생 원인으로서는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있습니다. 시방서에. 그래서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은 30분당에 1에서 1.5m 정도 높이로 타설을 해라. 그리고 구조계산서에는 시간당 한 2m 정도, 그리고 실제 타설 속도는 30분당 한 2.1m 정도 타설하는 이 사항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겠다. 그리고 상부 형틀제와 하부 형틀제의 연결부 시공을, 이 폼타이 등을 매우 취약하게 시공을 해서 이 거푸집이 처갑에 이기지 못하게 됐다. 비록 저렇게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도 좀 튼튼하게 이 거푸집을 설치를 했으면 이탈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다음을 봅니다. 그래서 재발생 원인은 형틀제 이연부 구멍 중에서 연결 볼트 1개를 체결하고 5개의 구멍은 볼트를 체결하지 않은 등 1개밖에 체결하지 않았대요. 5개의 구멍은 볼트를 체결하지 않은 등 이연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이연부를 체결했네요. 있는 구멍대로 다 체결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높이 6.3m 타설 하부에 처갑이 가닥에 발생돼요. 높이가 6.3m니까요. 아파트 그래봤자 뭐 3. 몇 m입니까? 3.5m 뭐 충분하죠. 그래서 연결해서 6.3m니까 연결한 이연부에서 집중 하정이 발생됨에 따라 연결 볼트가 폼타이죠. 견디지 못하고 뽑히면서 4개의 형틀제가 파탄 분리되어 지상으로 떨어져서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강제 거푸집이니까 무게도 상당하겠죠. 예, 강제 거푸집 탈락으로 인한 추락사고 재발생 원인은 2가지, 형틀 구조 검토, 콘크리트 처갑 관련 구조 검토가 미흡한 거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았다는 2가지죠. 그래서 중간에 슬럼프 얘기가 나옵니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세. 그래서 위 사진을 보면 제일 중간에 하는 시험 기구가 슬럼프 테스트라고 하는
콘크리트의 물기 정도를 측정하는 스틸자를 저기다 대고 있는데, 저 스틸자의 높이가 10cm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12cm냐, 10cm보다 12cm가 슬럼프 시비가 더 묽기 때문에 척압 자체가 더 커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슬럼프 10cm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나, 우리 현장에서는 12cm짜리 120mm짜리 콘크리트를 타설을 함으로써 슬럼프가 척압 자체가 더 계산상 내용보다가 더 크게 나타났다, 척압이. 그러니 사고가 났고, 밑에 또 역시 콘크리트 척압 및 폼 타이 볼트죠. 우측에 위에 보이는 사진이 폼 타이 볼트입니다. 폼 타이 볼트의 인장 하중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됐는데, 개수 자체를 적게 설치했으니까요. 하나밖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런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관리 감독 미흡은 연결 부위 폼 타이 일부 누락을 시켰으니까 감리 감독자가 자전해서 공사를 더 추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구조 검토 시 속도를 초과하여 탓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됐다. 묽은 콘크리트, 슬럼프 12짜리 척압이 좀 큰 콘크리트를 속도도 천천히 좀 탓을 해야 되는데, 시공 속도를 초과해서 탓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됐다. 이 내용을 보시고 계시죠. 그리고 재해 예방 대책으로서는 콘크리트 척압에 의한 사고 발생 방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감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준 시방서에 의한 구조 검토 적용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시방서 적용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인장볼트 시공 및 검수도 철저해야 되고, 진동기 바이브레이팅을 얘기하는 거죠. 타설 속도와 진동기 사용 관련도, 그리고 형틀제 연결부 이온부 시공, 그리고 감리 감독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사항들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아스콘 포장 작업 중 후진하는 타이어 롤러에 포장공이 깔리는 이런 비극을 맞았군요. 내용은 68세대는 재해자가 협력업체 소속, 하청업체 소속이죠. 콘크리트 보슬 작업 중 타이어 롤러가 다짐 중이던 구간에서 후진하던 타이어 롤러에 깔려서 사망한 재해라고 말씀하네요. 기인물은 당연 타이어 롤러가 되겠네요. 사전에서 보시던 바와 같은 이 장비가 바로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타이어 롤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봅니다. 위험의 포인트 찾기이죠. 사진상으로 현장 자체는 아주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 바로 봤을 때 감리 감독자가 없죠. 감리 감독자가 없고, 그리고 무자격자를 배치를 했답니다. 모든 우리가 자가용 차량, 승용차를 운전을 해도 자가용이 있어야 되고, 바이크도, 오토바이를 우리가 타도 최소 원동기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 것과 같이 무자격 운전자를 배치해서, 왜 무자격 운전자가 경력은 있지만 시공자 입장에서는 많이 돈을 낭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당하면 하늘의 벌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미작성. 건설기계 접촉 방지 조치 이야기했죠. 작업자와 기계와를 분리시켜주는 접촉 방지 조치 시설을 하지 않았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무자격자가 운전 중 후진하는 타이어 롤러에 근로자가 깔림으로써 사망하는 재해라고. 다음을 봅니다. 재해 발생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진에서 보시면 공장 같아요. 공장 부대 토목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저쪽 제일 우측에 좀 멀리 보이는 기계가 피니셔라는 기계고요. 그 다음 진동 롤러입니다. 예, 철판이 굴러가죠. 진동 롤러. 그리고 좌측이 아까 앞에서 봤던 타이어 롤러. 예, 이 기계 세 대가 와서 반드시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니까 이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대 토목, 특히 아스콘 포장 공사에서는 중대 재해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 깊게 감리 감독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을 봅니다. 역시 재해 발생 과정인데요. 밑에 재해자가 기시공된 한폭 차선 아스팔트 위에서 다진 작업을 하며 후진하는 타이어로로, 후진하면 뒤에 시야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승용차도 마찬가지죠. 후진하면서 사고들이 많이 나고, 후진하면서 기둥을 받고, 뭐 사람을 그냥 협착시키는 이런 사고들이 빈번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타이어로로는 무자격자에 의해 운행되었습니다. 무자격자가 사람을 사망사고를 냈으니 이거 참 아주 난감합니다. 예. 그래서 재발생 원인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방지 조치 불량, 예, 분리를 시켜야 된다. 작업자와 차량 에리아를 시켜야 된다. 그 얘기가 1번 얘기고요. 두 번째는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나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고 했고, 특히 세 번째 무자격자를 배치해서 운전을 시켰네요. 반드시 운전 허가를 받고 면허를 취득했고 또 경력이 있는 이런 기사를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작업을 강행하다 재해를 발생했고요. 특히 롤러는 반드시 롤러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모든 차가 그렇죠. 예. 모든 장비가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대책이겠네요. 재해 발생 대책. 건설기계 접촉 방지 조치를 철저히 설치를 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밑에 있잖아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유도 신호 및 신호 업무만 전담하는 유도자를 배치를 해라. 네,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작업계획서는 당연히 작성을 해서 감리 발주처의 허가를 받고 작업소 계획서대로 시행을 하고, 그 작업 계획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의도시키고, 네. 그리고 유자격자 운전자 배치,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자격을 가진 운전자를 배치를 해서 장비를 몰도록 하라는 이야기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재해 발생 대책 한 두 쪽 정도가 남은 것 같으네요. 위험의 포인트, 안전관리 대책, 위험도 별 하나, 별 둘, 별 둘,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작업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교육 미실시로 인한 위험 노출, 개인 보호 기본, 그리고 시공팀 관리 대책으로 시공팀, 안전팀 사전 협의를 하고, 작업 구간 구획 철도 철미하게 사전 조율을 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개인 보호구, 예, 이거, 그리고 구획 표시 구간 접근 금지 표식 등을 해야 된다. 시공 재료 운반은 패널 자재 과다주제로 인한 전도 협착하는 기계 장비에 터치가 돼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강풍 뭐 이런 것들, 네,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협착사고, 지게차 이동 시 자재 낙하 협착 충돌, 관리 대책으로서는 평평하고 경사 없는 곳에 자재를 적치하고 규정된 높이로, 그 다음 규정된 줄거리 로프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철두철미하게 시켜라. 그리고 톱파기 및 줄기초 항목은 매설 지작물 미확인, 땅속에 묻혀있는 지작물, 특히 사고들이 많이 나요. 흉관을 잘못 건드렸어.
그다음 이 상수를 잘못 건드려서 온 현장이 물바다가 되는, 그다음 안식각, 일명 휴식각이라고 하죠. 땅을 팠을 때 안전한 그 헐게 각도, 미준수로 인한 붕괴. 관리 대책으로서는 작업 중 지작물 조사를 선 설치를 하고, 예, 그 관청에 가면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묻혀 있는지 지하 매설물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터파기 위치, 심도, 굴착폭을 확인해서 안정각, 즉 휴식각을 준수하면서 흙막이를 해야 될 때는 흙막이를 하고, 예, 다음을 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정리 되겠네요. 예, 작업 내용 두 가지 큰 항목이죠. PC 패널, 프리캐스트 패널이라고 미리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온 그 패널 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패널 조립 항목과 스틸 보강제 설치. 스틸 보강제, 철제 제품들이니까 많이 그 무게가 있는 이런 보강제 설치의 위험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위험의 포인트, PC 패널 조립, 백호, 즉 포크레인 이동 시 협착 및 이동할 때 장비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백호라든가 뭐 지게차라든가 이동 시에 그 협착 차에 깔리는, 그리고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그리고 자재 인양 시에 줄거리 불량, 줄거리가 불량으로 그 끊어지면 자재 자체가 공중에서 밑으로 낙하돼서 밑에 있는 근로자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으로서는 장비 운행 속도 10km, 현장 내에서는 10km를 준수해라. 학교 앞은 몇 킬로일까요? 학교 앞 안전보호구역에서는 30km가 속도의 규정. 그리고 밑에 줄거리 사용 시에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줄의 그 어떤 파탄 여부, 그 노후된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 스틸 보강제 설치입니다. 보강제 하차 시에 지게차가 하차를 하는데 역시 이 장비에 의한 충돌이나 협착 사고 매우 조심을 하세요. 네. 그리고 보강제 운반 시에 낙하 협착,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운반 시에 이게 쏟아져 혹은 줄이 끊어져서 이 사람을 협착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그리고 볼트 조임 강도 불량으로 인한 도개, 안전관리 대책으로서는 자재 하차 시 밴딩 상태를 선 확인해라. 그 다음 신호수, 하차를 할 때 반드시 그 관리 감독에 입회자 있으면 되는 거죠. 입회자가 신호수 역할을 같이 해주면 되는 것이고, 투입 인원 외에 타 작업 인원 접근 금지, 당연합니다. 요 지금 하차 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펜스를 쳐서 위험 표식을 한다든가 접근금지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위험도 별표 2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대재해 사례 대책의 위험 포인트 안전관리상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OX 퀴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2교시 마지막 중대재해 사례 및 대책 2편, 여러분 OX 퀴즈 문제입니다. 토공사 작업 안전 중대 사례 및 대책입니다. 자,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3개가 있습니다. 그죠? 1번, 2번, 3번. 그림 1은 백호버켓 탈락으로 근로자를 강타하여 작업 중인 철근에 찔려 안전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버켓이 제자를 그 강타했죠. 기능공을 강타해서 그 옆으로 넘어지면서 이제 철근에 찔려서 사망한 사고임. 그림 2는 두 번째, 작업 중 경사면 헐거의 붕괴를 일으켰어. 그 부집이 그 넘어져서 사고가 난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그 부집에 그 지지대 스포트를 설치하지 않아서 그 부집이
근로자를 덮쳐서 일어난 사고이죠. 그래서 2번은 X, 1번은 O, 세 번째 그림 3은 무자격 운전자의 타이어 롤러가 후진하면서 근로자를 치면서 일어난 안전사고이다. 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자격자를 여기 채용했다는 이런 이제 안전사고였죠. 그래서 3번은 O입니다. 그래서 1번 O, 2번 X, 3번에 O. 그리고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체크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청취했다는 근거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퀴즈방 2강의실로 가셔서 풀고 수업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 전국 여러분 건강하시기를